1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카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고받던 그 당시에 이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 고민이 조금 심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점점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무기력함이 커졌습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할 거야 라고 어떤 목적, 우리 관계에 대한 어떤 최종 목적이 있다면 결혼을 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노력들 혹은 나만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열정은 그만큼 있는데 열정만큼의 어떤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좀 애매한 상황들로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그래서 감정이 좀 이 관계 안에서의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한 열정이 더 이상 끌어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할 수 있기는 한 건지에 대한 어떤 희망 자체가 없다.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대화 소통 자체가 좀 부족하다. 혹은 대화 자체가 좀 겉돌았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함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그 함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런지도 몰랐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런지도 모르는 뭐 그런 좀 어려운 관계이지 않았나. 눈치 게임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이별할 당시에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그분께서는 여러분들하고 이별을 하던 당시 좀 이분이 이별을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 관계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버린, 뭔가 어떤 행동을 해버린 혹은 말을 해버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이 모르겠다 일단은 끝내, 되게 감정적으로 급하게 뭐 결정을 해버리고 저질러버린, 이거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이별을 결정한 게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욱하는 마음에 몰라 저질러버려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별 그 당시에 되게 욱하는 마음에 저지르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상 그 이별 당시에는요, 어떻게 되겠지, 나는 못 정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가 결정을 하겠지, 내가 결정 못하면 네가 알아서 받아치든 뭐 아니라고 하건 네가 액션을 취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도 이별을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니다. 그 순간의 감정만 봤을 때는 됐어 끝내 이지만은 진심을 돌아봤을 때는 이 사람은 완벽하게 끝낼 생각은 없었다. 다만 이 상황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스스로 이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이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별하는 순간만큼은 욱하는 게 좀 많이 지나쳤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별을 하고 나서 내심 여러분들이 아니야 내가 안 그렇게 이렇게 하자,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좀 바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욱하긴 하지만 순간 탁 지르면서 아차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얘가 좀 이랬으면 하는 저 내면의 어떤 속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별을 하는 그 당시에 자기가 말을 내뱉고 나서야 우리가 정말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완전히 끝이 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더 이상은 내가 꿈꾸는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 손을 얼마나 놓기 싫은지를 이 사람 스스로 깨달았대요. 이별하던 그 순간 참 짠하죠. 이 사람은 그냥 이 상황에서 뭔가 좋은 변화를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저 내면 깊은 곳에 진짜 무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방향이겠죠. 그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그 결단과 그 방법과 여러 가지, 내가 너무 머리 아프니까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덤인 거죠. 그러니까 됐어 끝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끝나자마자 그 순간 이게 참 그렇다. 헤어지자, 우리 그만 헤어져 라고 하자마자 깨달았대요. 이게 정말 끝인 거구나. 저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
정말 많이 애정을 했었고 진짜 이 관계를 결속력 있는 관계로 되게 끈끈한 관계로 오래오래 끌고 가고 싶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참아내고 싶었다. 내가 뭘 잘 못하면 네가 가르쳐주면 내가 배워서라도 이 관계를 좀 어떻게 내가 너한테 맞춰서라도 어떻게 좀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싶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정말 그 한순간에 욱하는 그 한순간은 튀어나온 잔머리 그 욱하는 순간에 튀어나온 잔머리 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욱하는 순간에 튀어나온 잔머리 그걸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끝이 난 거다. 이 사람도 너무 좀 당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별을 일단은 막상 했어요.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지냈나요? 자, 이별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알짱거린다거나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해요. 하지도 않고 있고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잠수 타신 분도 있지 않을까. 혹은 연락을 막 한다고 해서 대꾸가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상대방은 소통을 완전히 끊은 상태다.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 자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이 사람 스스로 지금 죄책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 자기 스스로의 자책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 관계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맞아 라고 했다가 감정과 현실 이성과 감정을 왔다 갔다 계속 그러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티나는 행동은 없어요. 그냥 자기 내면의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힘들겠죠. 물론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 스스로도 지금 괜한 짓을 해놓고 엄청나게 지금 마음의 풍파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현재 이 사람 저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뭘까요? 이 사람 저 깊은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거. 자, 지금 여기 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아 나를 참 많이 이해해 줬던 사람이야. 우리 정말 대화도 잘 됐었고 네가 나를 진짜 많이 마음으로 챙겨준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내가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다 이해해주고 그랬었을까. 그건 참 높게 평가가 된다. 여전히 너만큼 매력 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 사람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매력도 느끼지만 이성적인 매력도 느끼고요. 성적인 매력도 느끼고요. 모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다시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주사위를 던져버린 거잖아요. 주사위를 던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가다듬어야겠다. 내 마음을 그냥 좀 이렇게 잘 잡고 잘 부여잡고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연락을 할까 말까 이 변덕이 하루에도 12번씩 죽을 듯이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내가 그 욱하는 것만 안 했다면 아니 설령 욱하더라도 그렇게 확 질러버리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내가 이렇게 너를 놓치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후회가 엄청나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겉과 속과 이 내면 무의식 행동 전부 다 되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어요. 이별하던 그 순간의 후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락을 하던 그 당시의 어떤 상황, 그 당시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조금은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연락 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탁 올가매고 있어요. 물론 마음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또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고 행동이 어떻게 변해갈런지를 봤을 때는요. 자, 지금 카드에서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점점 커지죠. 에이스컵이 나왔어요. 에이스컵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드디어 내가 마음을 잡았어. 이제 막 들쑥날쑥 하던 마음이 이제 하나로 마음이 딱 잡혔어. 내가 드디어 갈피를 잡았어. 자, 내가 너를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확고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전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해야 한 번에 네가 오케이를 해주고 내가 좀 민망하지 않고 나 자존심 안 상하고 너도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고 조금 수월하게 이 관계가 스리슬쩍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나 튕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아, 되게 불안한데. 근데 네 마음이 궁금하니까 내가 네 마음을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샘솟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행동은 그럼 어떻게 변해갈까요? 라고 카드에게 물어봤더니, 자, 이 사람 행동도 아주 합리적으로 똘똘하게 행동을 한대요. 어느 시점을 잘 보다가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팍팍 들 때, 요때 내가 요렇게 치고 들어가면 되겠다. 요 느낌이 있나 보지? 아무튼 그 느낌이 딱 드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한테는 그 타이밍, 이 사람한테는 이 때가 있나 봐요. 아무 때나 연락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요럴 때가 있어. 요때 연락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자,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괜히 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이별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너무 괴롭고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좀 마음이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사는 이 순간이 더 괴로워. 너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괴로웠던 것보다 연락을 안 하는 지금이 내가 더 괴로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전체 카드를 볼 때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별에서 재회까지의 스토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올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락이 올까부터 볼게요. 연락이 올까? 이 사람이 연락이 정말 올까요? 세븐 오브 컵스.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을 한다는 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망상이죠. 거의 판타지 안에서는 이 사람은 연락을 여러분한테 12번도 더 했어요. 여러분들이 통화를 100번도 더 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온갖 대화를 다 했어. 이미 다 했어. 이미 잘 지내고 상상, 별의별 상상 다. 야, 이거 뭐냐? 연락이 그러면 안 오나? 연락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요.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이 행동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첫째 딸, 식스 오브 컵스, 첫째 딸에는 연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둘째 딸이 됐을 때는 포 오브 소드, 연락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도 이제는 막 그냥 진짜 끝났나 보다.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혹은 좀 지쳐있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좀 낙심하고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라고 보여지고, 셋째 딸이 됐을 때는 위로 오브 포춘. 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떠서 셋째 딸에는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 50%. 왜냐하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거의 이 의미로만 해석을 하자면은 분명히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변덕, 계속 뭔가 상황이 변하는 그런 키워드를 접목을 해서 보면은 글쎄요, 50대 50으로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시원하게 답을 못 드리겠다. 석 달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째 딸 안에 연락이 안 오면,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안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 사람의 용기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편할 것 같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 덜 받고 덜 속상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면 사실 상대방 좀 당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조금 쭈뼛쭈뼛. 그래서 되려 여러분들한테 말이 곱게 안 나간다. 곱게 안 나간다는 게 욕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왜 좀 뚝딱이처럼 이렇게 고장 나는 거죠. 마음은 너무 좋아. 연락이 와서 너무 좋은데 표현을 그만큼 다 못해요. 표현을 조금 딱딱딱딱하게 그렇게 한다거나.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어느 정도 이 대화 안에서 거리를 좀 두고 그러고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절대 자기 감정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연락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이분이 지금 첫째 딸 안에 연락이 안 오면은 그 이후에는 연락이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카드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이별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 뭔가 재회를 하고 그러면 더 잘 좋은 관계로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설령 우리가 애초 당시에 연애하던 당시에 있었던 그 목표, 내가 바라던 그 이상, 그걸 추구하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너만 있으면 돼, 너하고 연락만 할 수 있고 내가 너하고 대화만 할 수 있고 내가 너한테 기댈 수 있다면 와, 그만한 게 어디야, 이렇게 마인드가 점점 바뀌어 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참 답답한 사람이다. 큰일이네.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이별하던 당시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를 봤거든요. I don't understand what you see in me. 자, 너 도대체 나 뭐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죠. 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내가 뭔 생각이라고 너는 생각하는 건지, 뭔가 네가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나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건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연애를 했어. 근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뭔가 좀 이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전혀 자기를 결혼 상대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말로는 계속 뭔가 결혼 하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너하고 지금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너하고 만나는 게 그냥 장난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런지. 네, 여러분들 케이스마다 이게 해당되는 어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이 자기의 내면, 자기 진심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별하고 나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볼게요. I still feel your energy around me. I never believed in these things before. I do now.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나는 살면서 아직까지 내 주변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느낀 적은 없는데, 그리고 이런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내가 믿어본 적도 없어. 근데 지금은 그 에너지가 느껴져. 내가 지금은 너의 에너지가 내 주위에서 느껴져. 미친 거라고 봐야죠.
지금 옆에 있지도 않는데 옆에 있을 때는 정작 안 느끼던 그런 에너지가 지금 이제 와서 지가 나를 뻥 차고 결국 이렇게 헤어지고, 근데 나한테 연락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에너지가 느껴진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연락을 하던지 그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도 오죽 답답하면 사실 되게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신중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물론 이별하던 그 당시만큼은 이 사람답지 않게 되게 욱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한다는 거는 욱해서 할 수 있는 연락이 아닌 거지. 정말 미친 척을 해야 할 수 있는 연락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 성향적으로는 미친 척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 못하고 온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딜 가도 그냥 네 생각만 나고 왠지 네가 느껴지고 그래, 그리움이 되게 짙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느 때에 내 생각이 나서 나한테 연락을 할 때, 그때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하는 연락일까요? 라고 카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can't fight this feeling anymore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can't fight. 내가 더 이상 이 싸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감정과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하고 연락 안 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힘든데 이 감정하고 내가 더 이상 싸우기가 힘듭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연락하지 않는 이 상태의 요 순간, 요 감정들, 우와 미칠 것 같아, 벗어나고 싶어. 그러려면 네가 필요해. 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연락을 할 때는 정말 안 보고 연락 안 하고 이별을 해 있는 지금 이 상태를 너무 견딜 수 없는 상태라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열정 게이지가 엄청 미친 것처럼 차올랐을 때 미친 척하고 연락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미친 척이 그나마 이 한 달 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척하고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기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는 조금 어렵겠네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조언의 카드. 조언의 카드. 자, 카드를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 카드에서는 되게 재미난 카드죠. 드래그. 여러분들 지금 이 관계 자체가요, 헤어나오기 힘든 관계인 것 같아요. 그냥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막 거기 늪에 빠진 것 같은, 마약의 늪에 빠져서 마약을 끊지 못하는 그런 느낌의 관계래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이 정도로 쉽게 잊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상당히 괴로워할 거다. 지금 연락 못하는 이 상황도 여러분들 생각이 계속 나서 이 사람 너무 힘들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정도의 관계면 이별을 왜 해?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문제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할 때는 좀 이성을 내려놓고 감정,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좋지, 그냥 이 감정, 내가 원하는 바, 그것만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계산이 딱딱딱딱 됐나 봐요. 이거 이렇고 나는 이만큼 이해를 하고 나는 이만큼 요런데 너는 이만큼 이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앞으로 관계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계산이 있죠. 그럼 결국 끝끝내 됐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됐어,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답이 딱 나버리는 거죠. 자,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요, 세상 어떤 관계도 끝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을 내면 뭐해? 머리 암만 굴려서 끝을 내봤자 결국에는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헤어나오지 못해. 이게 이 사람이 그 순간 조금 자만했던 것 같네. 내가 끊으면 너 정도야 내가 잊을 수 있어. 내가 너 정도에 정리할 수 있어 라고 살짝 자만한 것 같은데, 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닌데 뭘. 전혀 이 관계에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정리를 할 수 없어요. 설령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서부터 뭐 10년이건 20년이건 여러분하고 연락을 안 한다? 연락을 안 할 수 있을까?
물론 연락은 독하게 마음먹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리워하는 감정이 습관이 되면 그냥 그 상태로 흘러가요. 하지만 이 사람이 10년 후건 20년 후건 여러분에 대한 이 애틋함이 끊어질까? 제가 볼 땐 절대 네버. 여러분에 대한 그 좋은 감정은 끝까지 가요. 자, 카드 하나 더 뽑았는데 이 카드에서는 undoing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이 관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라고 이게 정말 제대로 제외 카드네요. 우리 관계 조금 틀어지고 막 이랬지만 내가 그런 실수했지만 내가 너를 좀 서운하게 하고 내가 너를 실망하게 하고 나의 이런 죄들을 다 알고 있지만은 나 지금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자, 이런 카드가 떠서 카드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번 달 뭐 아니면 연락 오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연락 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자, 하나만 더 보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연락을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니지, 연락할 용기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연락할 용기를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미련을 보이지 마세요. 얄짤없이 그냥 나도 너 정리했어. 나도 너 끝이야. 나 이제 딴 사람 만날지도 몰라. 씨. 나 너 다시는 안 쳐다봐. 요런 태도. 그냥 아예 정말 완전히 차갑게 등을 확 돌리고 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취하실 때 이 사람이 정말 그제서야 막 급해가지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네요. 여러분들 미련 남은 태도 취하지 마세요. 미련 남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지금 뭐 너무 좋은데 이별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SNS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간헐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뭔가 좀 마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사람을 냉정하고 차갑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정리한 것 같은 태도를 취할 때 이 사람의 연락이 빨리 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1번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카드의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관계 자체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연애였나? 이게 연애이긴 한가? 이 사람 나를 정말 좋아하나?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나? 이 사람의 감정이 진심인가? 이 사람은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별의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겠다.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는,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관계 안에서 어떤 고민들,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관계에 대한 어떤 열정이 줄어드는? 자, 열정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이 사랑을 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한결같은데 표현 방식이 점점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쪽은 점점 안달이 나고 한쪽은 점점 조금 편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잘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서로가 있었어요. 잘 지켜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도 분명히 있었고 마음도 있었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이 온도차, 열정의 차이, 온도의 차이, 이런 차이를 현실적인 서로의 태도에서 차이가 많이 느껴지다 보니 과연 우리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또한 만들게 되면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카드가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찌됐건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이별을 하게 됐어요. 이별을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이별할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카드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또한 이 이별 당시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너한테 맞춘다고 맞췄고 내가 할 만큼 노력을 했고 내 욕심을 다 드러냈었으면 아마 우린 진작에 끝이 났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싫어서 이별을 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나는 이젠 조금 지쳤어.
이 관계에서 내가 좀 지쳤어. 쉬고 싶어. 자, 좀 많이 내려놓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커요. 내가 네가 정말 좋긴 한데 근데 모르겠어.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정말 더 나아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의욕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별하는 그 당시에 좀 많이 체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체념의 상태.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우리는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 어차피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난 계속 힘들 것 같고 관계에 뭔가 발전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관계는 어느 시점에 언젠가 끝이 나도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몰라.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지금 끝낼래.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 사람은 좀 많이 체념, 내려놓기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서 이별을 대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 순간 이 사람이 여러분 또한 자기와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100% 서로 같은 마음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쯤에서 관계를 접는 게 맞다. 우리가 만약 정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다시 어느 때에 연락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고 다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이성적이죠. 이성적이고 현실과 타협한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별하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큰 데미지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별하는 그 순간만큼. 근데 이별을 하고 나서 이제 이별하면 우리가 보통 다음날이 제일 미칠 것 같죠. 이게 현실인 걸 그제서야 깨달으니까. 근데 현실을 깨닫는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며칠 그 이별하고 나서의 한동안 동안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그냥 계속 어차피 우린 끝났어. 어차피 우린 안 될 거야. 이렇게 좀 내려놓는 상황이었고 나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너와의 관계에서 할 만큼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도 물론 너와 다시 연락하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지만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내가 아니라 네가 연락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막 그리우며 보통 그렇잖아요. 이별을 하게 되면 그립고 막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까 막 되게 불안해지고 이게 정말 끝인가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들 건데 이 사람은 한결같이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감정을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현 상황 그리고 지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답이 분명히 내려질 거다. 지금 이미 상황은 끝났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별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 건지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운명이 가져다 줄 거야. 그 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가 카드에서 물어봤더니 자, 지금 또한 이 사람은 상당히 재회에 대한 생각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잘 되고 싶다는 생각도 엄청 커요. 하지만 자기가 먼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생각, 그런 감정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옳은 판단을 했었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걸 고수해야 해. 나는 지금 목표하는 게 있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뭔가 어떤 상황이 알아서 내 노력하고 별개로 네가 연락이 온다든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마련이 될 텐데 나는 그런 운명의 순간이 오겠지라며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 이 사람이 지금 전혀 행동력이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치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렸어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냥 이 상황을 묵묵하게 지내고 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 분명히 자기 감정을 그래도 이성적으로 상당히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감정은 컨트롤 단계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일상처럼 그냥 아휴 뭐 그렇지 뭐 아휴 뭐 또 생각이 나네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러면서도 전혀 행동력, 연락한다, 뭐 움직인다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자, 행동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고집을 고수하고 있고 분명히 뭔가 옳고 그름을 좀 이게 맞다, 틀렸다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판가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연락 안 하고 버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버티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냥 내 고집대로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나의 일상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아마 이 목표가 없으면 너한테 진작 연락했을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엄청 중요해. 나한테는 엄청 중요해. 그래야 내가 너를 다시 만나더라도 나 혼자 하는 노력이 아니고 나 혼자 이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야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버틴다고 다 될라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기는 할란지 지금으로서는 버티기를 아주 편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편하게. 막 버티느라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이제 일상처럼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나서요. 앞으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 오브 컵에 3 오브 완즈점 그리고 교환 카드까지. 자, 이 카드들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의 생각의 변화들은 더 크게 이제 막 여러분에게 연락도 하고 싶고 만나고도 싶고 보고도 싶고 어떤 소통을 해보고 싶다. 내가 네 일상에 대해서 너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너의 하루들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져. 그리고 나의 일상에 대해서도 시시콜콜하게 주거니 받거니 어떤 대화,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 자,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위해서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어떻게 해볼까? 근데 과연 얘는 나한테 이제 조금 맞춰줄래나? 이제 조금 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예전보단 변했나?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좀 변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일단 가장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애정은 한결 같거든요. 여러분들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애정의 깊이는 상당히 깊고 근데 못 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깊이가 점점 뭐랄까 탄탄해진다고 해야 되나?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연락만 해주면 이 관계는 끝이 나거든요. 그냥 너무 괜찮다. 자 이제 다 됐어. 자 이제 잘 만나자. 딱 여러분이 연락만 해주고 그래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것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것만 딱 해줘버리면 이 관계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시작이 돼요. 이 사람도 품고 있는 그 애정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정말 연락을 안 하나? 자 카드를 볼 때는요. 앞으로 어떻게 마음이 변했나를 봤잖아요. 그럼 이 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를 봤을 때 감정은 점점 끌어오르지만 글쎄요. 연락을 해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에이스 소드가 떠서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 여러분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다시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까지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불안해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기에는 막상 불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를 어떻게 볼지,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안한 카드가 양쪽에 이렇게 떠서 여러분들을 너무 욕심내지만은 욕심이 나는 만큼 내가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더 크게 상황을 그르칠까봐 조심스러워서 연락을 못한다. 자, 앞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 연락을 못한다 였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 답을 너한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연락을 못해. 연락을 안 해 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연락하고 싶은데 이제는 불안해서 연락 못하겠어. 네가 받아줄런지 불안해서 연락을 못하겠어로 변한대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아, 왠지 내가 연락하면 얘가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아, 이제는 완전 진짜 쌩 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좀 소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게 왜 그랬어. 진작 대화를 하지. 아이고, 그러네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한번 뽑아놔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별 당시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이별하는 당시, 우리가 헤어지는 그 당시 이 사람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Your eyes are like looking into my own soul. 자, 너는 네 눈은 마치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어려운 얘기다, 그죠? 네 눈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너는 분명히 내가 지금 헤어지자고는 하지만 분명히 내가 너 여전히 계속 좋아하는 거 너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지르는 거야. 근데 너는 분명히 알잖아. 내 마음 알잖아.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너만큼 나를 잘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너는 진짜 나를 너무 잘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저 내면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현재 시점, 현재 지금 우리가 연락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현재 시점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봤더니 Being away from you hurts like hell. I didn't realize it would be this difficult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와, hurts like hell 이라고 해요. 너무 지옥처럼 아파. 너무 이거 진짜 너무 미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힘들 줄 이 사람 몰랐대요. 이렇게 힘들 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힘들 줄 몰랐어. 근데 이 사람 여러분 되게 많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아닌 척하고 있고 되게 이성으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근데 진짜 찐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속마음은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미칠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이별을 하면 힘들 거라는 거 예상은 했어. 근데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이 쭉쭉쭉쭉 참았다가 만약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용기 내서 연락하는 그때가 된다면 그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까요? 어떤 말이 하고 싶을까요? 그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나 얘한테 너무 연락을 하고 싶어. 연락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자, 조금만 참아 봐봐요.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라고 해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요. 내가 연락 지금 못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연락 이상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불안해서 연락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연락을 한번 한다면 이러고 가정하고 이제 카드를 뽑은 건데, 결국에는 난 지금 도저히 용기를 못 내요. 아니, 지금 도저히 용기 내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난 지금 아직 심장이 떨려서 연락을 못 하겠어. 간이 콩알 만해. 이런 그런 내용이네요. 참 답답하다, 그죠? 그래서 카드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어떤 조언 카드냐? 스탑이 나왔어요. 스탑. 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조금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건 이 사람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 방향, 뭐 이런 걸 좀 중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 표현이 맞지. 중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뭐 계속 연락을 취한다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혹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눈치채, 제발 좀 나한테 돌아와,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다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만약 이 사람 원망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 멈추시고요. 이 사람 너무 그립고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런 힘든 감정도 조금 멈추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하세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할 거 하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왜 이런 메시지를 줄까?
불충분하대요. 충분하지 않다. 뭔가 부적절하다. 부적격이다. 자, 이 카드가 뜬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관계 자체가 좀 애매한 관계다.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운 관계다.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떳떳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뭐 이런 거죠. 자, 떳떳하기 어려운 관계. 뭔가 남의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뭔가 그 행복, 서로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100%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나 괜찮아, 난 괜찮아 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래, 그게 진짜 신경이 좀 쓰여, 그건 진짜 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마냥 재회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이성적으로, 이 상대방처럼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연락이 절대적으로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휴후, 연락이 정말 안 올까요? 영상 보는 시점에서부터 이번 달, 다음 달, 석 달 볼게요. 이번 달 식스 오브 펜타클 연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은 흙에 쌓인, 쉽게 막 그렇게 움직인다거나 행동력이 크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마음은 열려 있어요. 마음은 언제든 나 너와 대화는 한 번쯤 더 해보고 싶어, 이 정도죠. 자, 둘째 달이 됐을 때도 킹 오브 컵스, 마음은 열려 있어요. 다만 킹 오브 컵스, 이 사람도 크게 행동력은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셋째 달이 됐을 때는 에이드 오브 완즈,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이 카드 자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와, 오늘이다, 오늘 연락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미친 척하고 하는 연락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열정이 갑자기 솟구쳐서 하는 연락, 갑자기 용기가 불꽃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 하는 연락,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셋째 달,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석 달 안에는, 석 달째 되는 그 달에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그게 언제이든 이 상대방은 언제이든이라고 하면 안 되나? 좀 바꿔볼까?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것도 한 석 달 정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터치하면 오히려 갑자기 막 더 이성적인 버튼이 확 눌러지면서 아우,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자, 한 달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은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다. 자, 이거는 어쩌면은 이 사람 그리고 좀 말이 딱딱할 수 있어요. 딱딱하다, 거칠다, 뭐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낯선 사람 같은 거지. 분명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 낯선 사람처럼 되게 딱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야, 내가 괜히 연락을 했나, 좀 마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째 달에 연락하는 거, 지금 이 한 달 안에 연락하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달, 다음 달 중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 수리 오브 소드입니다, 여러분. 완전 이때는 여러분에게 막 도끼 품어서 막 되게 거친 말을 내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마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독한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다. 혹은 아예 진짜 와, 차단인가? 혹은 완전히 진짜 이 사람 나를 진짜 이제는 쌩까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상처를 받고 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려워질 수 있을 정도의 상처이기 때문에 둘째 달까지 연락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괜히 연락해서 상처받고 힘드느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냥 연락을 기다리면서 상처받는 게 힘든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카드로만 봤을 때는. 자, 셋째 달에는 지금부터 석 달 후, 그쯤에 석 달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데빌 카드 떴습니다. 자, 데빌 카드 떴다는 거는 언쟁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말이 맞네, 틀렸네, 네 왜 그랬니, 뭐 이래서 저랬니, 저래서 이랬니, 그게 맞니, 틀렸니, 뭐 이런 거 있죠. 언쟁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외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 언쟁을 조금 부드럽게 잘 넘길 수 있다면 충분히 제외는 돼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셋째 달에 지금 요 때에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뭔가 조금 스킨십의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왜 이런 거죠? 연락을 했는데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근데 이게 뭐야? 맥주를 한잔 하게 됐네? 근데 뭐야? 이거 막 나도 모르게 술김에 지금 이상한 데 들어누워 있어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스킨십의 진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열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아까 전에 왜 이 사람도 셋째 달에는 연락이 올 수는 있는데 이게 8 완즈죠. 완즈, 열정. 그러니까 이게 불의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씨앗이 이렇게 확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냥 무섭게 활활 타다가 불 꺼지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 달에는 서로가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달인가 봐요. 에너지가. 그러니 요런 때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빼도 돼요. 굳이 손 내민다고 그 손을 덥석 잡기보다는 그냥 요만큼만 잡아도 된다고, 그냥 손가락 정도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 부분 여러분들 개개인이 알아서 컨트롤할 부분이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엎어질랜다 이렇게 확 엎어져도 상관없고 그래요. 자, 일단 지금부터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러니까 셋째 달에 해당되는 다다음 달이 가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제외를 하건 안 하건 대화를 좀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되게 답답할 것 같거든요. 상대방도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그 말들이 마음에 남아서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잘 지내세요. 어쨌든 존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했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카드의 여러분들은 서로 정말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줬다, 애정을 했다. 자, 여러분들이 연애를 했던 관계였건, 썸을 탔던 관계였건, 혹은 그냥 알고 지내던 관계였건 간에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애정이 컸습니다 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연락의 빈도수, 만남의 빈도수, 뭔가 그 서로가 마주할 수 있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애정 표현도 줄어들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권태로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 관계에 좀 권태감을 느꼈고, 또 어느 한쪽은 이 관계에서 그 권태로워하는 상대 때문에 불안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만도 생기게 되고, 자, 그런 관계로 이어오다가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어쩌면 여러분들 사이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피성이 좀 심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이 확 끊기면서 잠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별을 하게 됐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당시에는 서로가 애정하는 그 애정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어쩐 이유로 점점 관계가 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결국 이별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자,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별하는 그 당시 상대방은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봤을 때, 자, 카드를 봤을 때는요, 제가 지금 다 펴놨잖아요. 사실 지금 이 3번 카드는 조금 리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듣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하게 듣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이 사람이 이별하던 당시에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어차피 우린 끝났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건 끝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별을 확실하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내가 지금 뭔 얘기를 꺼낼 수 있지도 않고 그러기에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서로가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대화의 그 요점이 다르고 그래서 아무리 대화를 해봤자 안 되는 것 같아. 우린 너무 달라. 자,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은 이별하던 그 순간에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헤어지는 게 옳은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밀어붙였던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 사람의 감정은 그 순간 이별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별 후에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원래 조금 끼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카드로 볼 때는. 그래서 이별 이후에 이 사람이 잘 지냈냐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좀 잘 지낸 것 같아요. 좀 잘 쉰 것 같아요. 뭐랄까, 이별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좀 마음도 아프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진짜 잠수 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잠수 기간 동안에는 이거는 그냥 진짜 내 시간이야. 나만의 시간이야. 이걸 즐겨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개중에는 소개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막 친구들 만나서 놀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참 자기 시간을 즐겁게 유희하며 지낸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내심 마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좀 감정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 뭔가 조금 찝찝한 느낌은 들었어. 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의 행동 자체는 조금 편하지 않게 흘러갔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별을 하고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하고 결이 너무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런 이 사람이 현재의 어떤 감정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완전히 끝났어. 물론 내가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 너만큼 매력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우린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요즘은 어떨 땐 네가 상당히 그리웠다가 어떨 때는 우린 끝났어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요. 그냥 뭐랄까, 이게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지, 이 생각을 뭐 끄집어내고 싶다, 뭐 전달을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 여러분들하고 관계의 어떤 추억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에 대한 인지, 그러면서 한 번씩 여러분이 그립기는 하지만 그 그리워하는 감정 또한 잘 그냥 일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은 어떤 날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라고 카드에서 물어봤더니 데빌 카드가 떴어요.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뭐 여전히 이별 후엔 계속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새로운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찾아 헤매이고, 정말 미련 없는 이 싱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환승을 했거나 아니면 양다리를 엮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도 그 관계를 잘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이 끼가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어디 또 다른 사람 없을까 이렇게 찾아 헤맬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자, 지금 여튼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그냥 지난 과거에 그 좋았던 것만 생각을 하지, 뭐 자기 반성, 후회, 뭐 이런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앞으로 좀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기는 할까? 이걸 봤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그리워질 때가 있긴 하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보다 더 격하게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막 연락을 하고 싶고 그런 타이밍이 오기는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감정이 생기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끌리는 이유는 이성적인 매력. 그 이성적인 매력에서 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매력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또한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만큼 자기가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나를 참 많이 편하게 해줬던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생각이 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감정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너무 뭐 그 매력도 있지. 근데 나를 다 이해를 해줘. 왠지 나한테 다 퍼줄 것 같아.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집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까요를 봤더니 연락을 해 올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연락 카드가 2개나 떴네요. 연락을 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컵10 그리고 러버스 카드하고 6 완즈가 떴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은 엄청 커요. 정말 완전 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퇴색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지금 감정이 이만큼 빡 포텐 터지지만 연락이 닿고 나면은 다시 사그라들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러버스 카드가 보통 우리가 좀 연인들 카드, 그래서 이거는 연애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러버스 카드가 좋게 해석을 하려면은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S가 붙어버렸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랑 쟤랑도 연락하는데 너랑도 연락하고 싶어. 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삼각관계 카드도 러버스 카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올 때는 꼭 이 사람이 연락하는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6 완즈 역시도 불의 원소죠. 지금 나의 열정이 활활 타올라서 지금 활활 타오르지 시간이 지나면 확 꺼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연락하는 그 시점에 치우치는 그런 감정으로, 지속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순간이 백인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최대한 조금 다시 재회라던가 스킨십의 시작이라던가 이런 걸 좀 미루면서 이 사람의 진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관계가 조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관계, 그리고 뭔가 맥락 없는 관계, 좀 공허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뭔가 조금 공허한 그 타이밍,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그 자기만 생각한 여러분들의 입장까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보조 카드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 아니네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이 리딩 스토리가 맞다면은 왜 내가 얘를 진짜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갖다 버렸다, 이제서야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설령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시겠죠. 리딩 듣는 거면 뭐 기다리진 않지만은 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열이 받아서 이거라도 들어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가 됐건 여러분들 감정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좋지 않을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연락이 진짜로 올까요? 석 달 볼게요. 지금서부터 석 달.
첫째 딸 바보 카드가 떠서 첫째 딸에는 연락을 하고 싶다. 잠깐만. 아하.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금 주저해요. 그래서 뭔가 끼만 살짝 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둘째 딸 끼를 부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올 수 있게끔 뭔가 좀 이렇게 밑밥을 좀 깔아 놓는 거죠. 여지를 좀 만들어 두는, 그냥 마치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길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둘째 딸에는 나인 오브 펜타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다. 자, 궁금한데 행동력이 없어요. 둘째 딸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석 달 후에는 세븐 오브 컵스. 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딴 번호는 안 뽑았는데 반년 안엔 연락이 옵니까? 자, 반년까지도 연락이 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연락이 좀 한 1년 가까이 돼서 시간이 정말 너무 한참 걸려서 연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쉽게 빨리 연락을 해오지는 않고 정말 한참 있다가 연락 와서 그냥 쿡쿡 옆구리 찔러보는 거죠. 그냥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버리는 패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람이 이별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그 타이밍에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씩 뽑아봤어요. I think about you constantly and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생각은 계속 나거든.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어.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헤어지는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하고 이별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완전히 싫고 그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 염치가 없다? 면목이 없다? 뭔 말을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런지, 혹은 자기 면이 좀 살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은 뭐 우리 관계를 좀 되돌릴 수 있을런지, 그걸 참 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될 거 나도 이제 너무 잘 알겠어.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나를 거부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지 잘못을 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락해서 너 나 싫다고 하면 그러면 왠지 네가 날 좀 뭐 차단을 했거나 아니면 나한테 대놓고 싫다고 하거나 나한테 요구를 하거나 막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 근데 나 참 너 좋은데, 이런 생각을 요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는 그 시점, 그게 뭐 카드로 볼 때는 엄청 멀리, 뭐 진짜 한 1년은 가까이 돼야 연락이 올 것 같아,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타이밍에 연락이 올 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봤더니 You feel like home. 집 같아. 너는 내 집 같아.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 같아. 나의 집인 것 같아. 이게 미친 거지, 그죠? 뭔가 여러분들만큼,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참 많이 편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뭔가 편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만날 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잘 했었는지, 이 사람을 잘 많이 이해를 해줬었는지, 여러분들 속이 얼마나 썩어 났었는지, 아이고, 아휴, 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정말 속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 사람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챙겨주고 신경 쓰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다 포용을 했는데, 그 대가로 이 사람 머릿속에 여러분이 얘는 정말 나한테 잘해줬어. 얘는 정말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박아놓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 연락이 올 때는 어쩌면 그런 여러분을, 얘는 또 나를 이해해주겠지, 얘는 또 여전히 나를 좋아하겠지, 뭐 이런 거 있죠. 믿는 구석 같은. 자,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를 2가지 뽑아봤어요. 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라고 카드에게 물어봤더니
이 카드에서는 만약에 판사가 있으면 그거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판사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다. 비켜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면 이거는 그냥 비켜가십시오. 괜히 아닌 거 알면서 덤벼들지 마시고 아닌 거 알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는 그런 카드. 자,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뽑은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된대요. 중심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잡은 중심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막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내가 판단은 했어. 내 머리는 판단했는데 내 마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 잡으시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 그 중심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그 길로 집중하세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5만 가지인데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정신 차려야지. 이걸 하라고. 카드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세요. 이 사람 잠시 좀 제쳐두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중심 잡으십시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이 사람한테 자꾸 아닌 거 알면서도 의존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 의지를 하고 싶고 의지를 잠깐이나마 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토대를 잠깐이나마 마련해 줬던 이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의지를 하고 싶고 이 사람이 그 받쳐주는 그걸 계속 누려보고 싶고 마음이 지금 약해져 있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댄다라고 하더라도 탄탄한 사람한테 기대야지.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기댔다가 나도 확 이렇게 확 쓰러질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자, 마음을 독하게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카드 독해했네요. 네. 카드가 이렇게 뽑혀서 그러네요. 자, 좋은 걸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나쁜 감정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를 참 편하게 해줬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든 다시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그때는 좋은 사람이 되어줄 것인가?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3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카드의 여러분들은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으로 갑자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만나오면서 그동안 조금 등한시하고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날 정말 이 연인 카드에서 느껴지는 그 천사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인지 나쁜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면 위로 확 드러나면서 이 관계에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쩌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잠수를 타셨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차단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카드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결속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끈끈한 관계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는 관계인지, 그 문제점이 갑자기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여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여러분들은 사실 이 카드로만 봤을 때는 이별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연락이 끊긴 상태, 잠수를 탄 상태, 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소개팅을 했어. 이 사람 괜찮다. 연락 몇 번 주고받다가 갑자기 연락이 확 끊긴.
뭐 그런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이별서부터 재회까지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조차도 이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카드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헤어졌다라기보다는 지금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상대방은 그 연락이 끊기는 그 상황에 어떤 감정이었을까? 카드에서 봤더니 이 사람 역시도 상당히 많이 불안했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엄청 예민해지고, 그래서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끊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하고 막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잘 바꿔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여튼 이 사람은 그 연락이 끊기는 그 순간 누가 연락을 끊었건 간에 불안했다.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스스로 추측하는,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를 유추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나하고는 뭔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다라고 보여져요. 뭐 또 어쩌면은 이 사람이 그 최근에 여러분하고의 관계와 관련된 꿈을 좀 많이 꿨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주위에서 어떤 소리, 이야기들, 뭐 어떤 상황, 이슈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 사람이 더 예민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끊기고 나서 한동안 이 사람이 괜찮았냐라고 카드에서 물어봤더니 사실 감정적으로는 되게 들쑥날쑥, 오락가락, 정말 막 지옥을 헤매다가도 갑자기 또 괜찮아, 어쩜 잘 된 걸지도 몰라 막 이랬다가 후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가 또 여러분 탓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정말 죽을듯이 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래 일단 나도 연락 안 해 라던가, 그래 이 관계는 여기까지야 라던가, 혹은 그래 네가 연락 올 때까지 난 절대 연락 안 해 라던가, 자기 나름 어떤 판단을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판단을 한 부분까지는 이 사람 절대 나는 행동 안 해, 나는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라고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연락이 끊기고 나서 한동안 이 사람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괴롭게 힘들고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 너무 괴롭겠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취하는 그런 포지션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최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런지를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나? 좋아하는데 왜 이러나? 자, 카드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관계에 대한 갈등, 고민 상당히 커요. 어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뭐 그게 결혼이라는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을 하다 보니 사실상 지금 너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좋아. 지금도 다시 만나고 싶고 엄청 좋아. 너만 생각하면 진짜 너만큼 편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근데 지금 나로서는 너를 그리워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리고 현재 상태가 이 사람은 조금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도 되게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생각만 자기가 잘 컨트롤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생각을 좀 덜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계속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런 이분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나? 행동 카드에서도 똑같죠. 전혀 뭐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부분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시간 보내고
그러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뭐, 총체적으로 자기 생각 안에 좀 많이 갇혀져 있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 생각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휴, 표현이 어렵다. 이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머릿속만 바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참 답답하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일단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물질적으로건 감정적으로건 좀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래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은 되게 올가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이게 A가 안 되면 B라도 플랜 A, B, C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플랜 A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돼. 지금 답을 못 내겠어. 이 답을 전혀 못 낸 상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 대한 감정조차도 외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이 사람은 계속 불안해요. 정말 이 관계가 이 상태로 되돌릴 수조차 없는 관계가 될까봐 불안하면서도 왜 그러냐 도대체. 답답하네. 답답하다, 그죠? 참. 여튼 그래서 지금 연락을 못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는 거죠. 네. 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답을 안 내렸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연락을 못 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안 하는 거죠. 답을 혼자 찾나? 같이 찾아야지. 아유, 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가 있을런지를 살펴봤더니, 이 사람의 생각이 앞으로는 이제 좀 정말 우리 관계를 좀 새롭게 변화시켜 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감정적으로 의지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좀 기대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커지는데, 근데 그 생각 이면에 얘가 근데 나를 다 이해해 줄까? 나를 다 받아줄까? 이게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퀘션 마크가 하나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생각의 교류, 의견의 교류, 감정의 교류는 충분히 너무 새롭게 하고 싶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기대고 좀 응석도 부리고 그러고 싶은데도 쭈물쭈물한 그런 마음이, 우물쭈물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행동을 하냐라고 봤더니 행동 카드가 없죠. 행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자, 카드에서 행동합니까? 생각 많습니다. 아직 갈등 고민 중입니다. 아주 이 되게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갈등 고민 중이에요. 아직도 갈등 고민 중입니다. 생각 엄청 많지만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 그 답, 그걸 찾을 때까지는 연락하지 못한다. 마음은 너무 연락하고 싶어요. 이 관계의 균형을 얼른 다시 연락해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큰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균형이라는 거, 우리 관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연락을 해서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야, 답을 얻어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되게 궁금하다. 다른 번호는 뽑은 적이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관계의 균형, 이거 뭐냐? 관계의 균형. 관계의 균형. 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계의 균형. 이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 관계에서. 그래,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왜 엄한 카드가 뽑혔지? 이 목적이 뭐야?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주기를, 좀 애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나 봐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애정을 쏟아주기를 바라는, 그게 뭐
스킨십이 됐건 감정적인 게 됐건 뭐가 됐건 연락의 빈도수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여러분의 어떤 감정, 애정 이런 걸 다 쏟아주길 바라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돼야 우리가 재회를 해도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거든요. 자, 상대방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연락을 하던 당시에도 조금 외로움을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이 대화를 해야지. 이게 자기 혼자 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내서 알려줄 거란 말인가? 아니면 자기가 뭐 어쩌? 이거 참 어려운 사람이네. 응? 어려운 사람이야. 자, 여러분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 게 있나요? 연락을 해야 되나 보네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되고 하면 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돼. 차단한 건 아니고 연락을 받기는 하고. 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요. 처음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연락을 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대꾸를 해줄 거다. 답을 줄 거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단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카톡이라도 하나 남기고 잘 지내는 거야? 밥은 먹고 살아? 뭐 이렇게 카톡이라도 하나 남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답이 없나? 이게 아니라 또 며칠 있다가 또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렇게 뜨문뜨문 계속 연락을 해야 이 사람이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알아간. 되게 꽁하다. 그죠? 꽁하네. 좀 뭐랄까 트리플 A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꽁하네, 꽁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애쓰고 노력하고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이 석 달 안에 연락이 올까요? 석 달 안에 연락이 올까요? 하나, 둘, 셋.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지금서부터 한 달 안에 연락 오기 어렵죠. 생각이 많아요. 여전히 지금 완지의 퀸 카드가 떠서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 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죠. 자기 나름은 되게 지혜롭게 지금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뭐 답을 내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요. 세븐 오브 컵스 정말 생각만 많아져요. 이러겠지 저러겠지 뭐 왔다 갔다 오만 가지 생각만 많아지고 진짜 이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되면요. 지금 다다음 달이죠. 셋째 달. 그 달이 되면 킹 오브 완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지만 생각은 상당히 집착처럼 변할 수 있다. 티내지 않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되게 이렇게 뭐랄까 염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연락이 안 온다고? 와, 이런다고? 상대방이 남자예요? 남자인 거야? 근데 이래? 와, 그래. 상대방이 여자라면 조금 그래 뭐 물론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남자치고는 조금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번 달, 다음 달, 이번 달에는 연락을 하면 오히려 조금 서로 막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럴 거니 말 거니 내가 상처를 받았니 어쩌니 저쩌니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서로 괜히 상처 줄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연락을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조금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펜타클의 기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뭐랄까 막 무턱대고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이게 아니에요. 조금씩 간 봐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한다고 해도 확 뭔가 예전처럼 확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달, 셋째 달, 이때가 되면은 행맨 카드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의 감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뒤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우울감에 빠지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 자,
이때 연락을 하고 나면요, 한동안은 다시 연락이 안 되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떤 답, 어떤 정말 그 해답을 그제서야 찾아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수 있어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하신다면 둘째, 셋째 달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답을 찾아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근데 무턱대고 이 연락을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연락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연락이 오기가 정말 어렵고요. 연락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러니까 2달, 3달째에 연락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원해서 자기 스스로 연락이 오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꺼내서 털어놓을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연락을 끊는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는 그 시점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3장을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하고 연락을 끊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I have always known you are the one for me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당신이 저를 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나 알고 있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군다는 거죠. 그거 알기는 한데 네가 나를 위해 주는 거 충분히 알기는 한데 내 성에 안 차. 점점점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이 카드를 봤을 땐 여러분들이 잠수를 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잠수 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왠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줬었다라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딱 끊기는 그 시점에 네가 나한테 진짜 많이 잘해줬던 거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얼마나 위했는지 나 알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재 시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인가 라고 보면요, I always look for you at the airport as if we'll be at the same place in the world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공항에 가서, 그 넓은 공항에, 엄청나게 사람 많은 그 공항에서도 마치 네가 그 장소에 있을 것처럼 막 두리번 너를 찾게 돼. 사람들 엄청 많은 데서, 설령 네가 여기 있을 리가 만무한 그런 곳에서도 너를 찾게 돼. 내가 어딜 가도 네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얘기죠. 그만큼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디서 혹시 길 가다 마주치면 좋겠다, 그런 우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 그렇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고 연락하기 위한 그 답이 뭐냐 도대체 되게 궁금하네. 그 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나중에 연락이 오는 그 시점,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는 그 시점에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카드에서 봤더니 My mind is full of you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너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연락 안 한 거 다른 뭐 어디 딴 사람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난 진짜 너밖에 없어. 그거예요. 그럴 거면 진작 연락을 하던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를 하지? 그죠? 그냥 연락을 해서 함께 답을 찾고 이러면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이 무슨 융통성 없는 이런 비효율적인, 왜 이러지?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제 리딩하는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 카드를 2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카드에서는 Awake 카드가 나왔어요. Awake. 자,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찾아야 된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아니야.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야 라고 카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번쩍 차리시고 깨어나세요. 나의 의식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도 지금 뭔가 여러분 생각 안에 갇혀있고 상대는 상대 생각 안에 갇혀있고, 그래서 지금 서로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근데 여러분이라도 얼른 깨어나서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끌고 가는 게 옳은 관계다. 혹은 사실 다시 재회를 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다시 예전 같은 관계로 되돌리고 싶긴 하지만 우리 관계가 다시 돌려도 좀 애매해.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이 카드 자체가 여러분에게 너 되게 감정에 치우쳐라가 아니에요. 너 되게 지금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라고 카드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Rising above problems. 자, 이 카드에서는 곧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제 곧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해결이 되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건 뭐가 됐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조만간에 벗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힘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도 조만간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뭐가 됐건 여러분들 일단 한 달, 한두 달 사이에는 행동을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생각의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이번 한 달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많이 착잡하실 텐데 하루하루 얼마나 애가 탈까? 갑자기 연락이 이렇게 안 되면.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도 분명히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이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뭐가 성에 안 차가지고 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셔가지고 연락을 끊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너무 왜 이렇게 얄짤없이 딱딱딱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사람 놓치는 거예요. 이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한 달을 한두 달 정도를 보내시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좀 내밀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카드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